안녕하세요. 리얼공감TV입니다. 오 작가님이 계속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저는 그냥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 말해보도록 할게요. 모빅 프로젝트에 대해서 오 작가님은 현재 의미 있는 가격인 1달러를 넘었고 지금 그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니 성공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배포 과정에서부터 오류가 좀 있었고 어떤 이유든 간에 1달러를 넘은 코인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현재 가격을 가졌다고 해서 성공을 확신하기에는 섣부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번 영상 주제 말고도 아직 제가 할 말이 많은데 기존 홀더뿐만 아니라 신규 유입자분들도 모빅에 투자할 때 최소한 제가 다루고 말하는 것 정도는 꼭 알고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제 생각을 한 번에 말하고 싶지만 한 영상에 모두 말하기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찍는 점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현재 모빅 프로젝트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거나 최근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제가 추후에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여태까지 쭉 흘러온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모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 작가님이 마이지놈 박스 부사장 시절에 유전자 코인 메인넷을 만들고자 해서 코인명을 지놈 코인이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결국 추가적인 투자를 못 받고 오 작가님이 마이지놈 박스에서 나오게 되면서 계획이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2020년도 3월에 코로나가 확산이 너무 심하게 되면서 채굴기를 모두 껐다고 합니다. 이후에 오 작가님께 지금과 같은 유튜브 구독자가 생겼고 기존 코인들과 달리 처음부터 열정적인 구독자들과 함께 생태계가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지금의 모빅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지놈 코인의 이니셜이 GNC인데 이걸 그대로 쓰고자 굿노드 체인으로 GNC 이니셜을 맞춰서 이름을 바꾸었고, 그리고 또 이 GNC 프로젝트를 할 때는 교육용으로 쓸 것이다 뭐 이런 말도 했었는데 지금 또 그런 계획이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후에 또 GNC라는 이름은 상표 문제도 있고 또 지금과 같이 고래잡이와 모바일을 뜻하기 위해서 모빅으로 바꿨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빅 코인 또 배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GA 족보 채널과는 다르게 오테버스 채널에는 멤버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처음에는 고래 비행사는 월마다 60만원, 그리고 굿노드 체인어는 월마다 12만원이었고, 또 나중에는 결국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호주 배포를 끝으로 지금은 12,000원짜리 멤버십만 있는데 유튜브 수수료 등을 고려해서 계좌에 기부나 후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후원 비용으로 초기에는 개발 비용 등으로 많이 썼고 지금부터는 법률 비용으로 쓴다고 하니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자한테 공개키를 댓글로 달면 모빅을 준 것을 제외하고 공식적인 첫 배포는 오 작가님이 쓰신 책 중에서 메타버스와 돈의 미래라는 책에 띠부띠부실이라고 그 종이 지갑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 책을 예약 구매하신 분은 한 권당 랜덤으로 30에서 50개, 그리고 이제 이후에 사신 분들은 20개씩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10개, 그리고 0개 이렇게 줄여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책에 종이 지갑을 넣어서 배포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이 150권 정도를 구매하고 종이 지갑만 딱 가지고 다시 반품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엄청난 모빅을 가지게 된 거죠. 자신감 혹은 불안감이 비용이라고 억지 주장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수년간 고민한 작가님이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지 몰랐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참 아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테버스 측에서 이 사람을 찾고자 했지만 서점에서 개인정보를 따로 제공하지 않은 걸로 아는데, 또 제가 오픈 채팅방에 또 보다 보니까 찾았다는 루머도 존재하고요. 이 루머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한 팩트는 모르겠습니다. 오테버스 측의 공식적인 주장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 뭐 어떻든 간에 이 배포 방식의 명백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분이 그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 배포 과정의 룰을 허점을 잘 이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업계에서만큼은 이 사람 탓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후에 올리는 영상을 보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 책 다음으로 그 오 작가님이 지정한 커피 원두를 주문하거나 지정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으면 또 모브익을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 작가님은 사장님들이 모브익을 가치 없다고 생각해서 다 나눠줬을 것이다, 혹은 뭐 게임 이론상 거짓말을 치지 않고 모두 나눠줬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저는 비트코인 철학상 항상 의심하고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장님은 이 종이 지갑이 뭐라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을 확률도 배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오 작가님 지인이든 뭐든 가능한 생각이고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모두 추측이고 팩트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기게스의 반지를 떠올린다면 비트코인 철학에 어긋난다 보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산에 올라가는 것 중 한 개가 이제 관악산이 두 번째 공식적인 배포였던 걸로 아는데, 아까 첫 번째는 책이었고요. 이 관악산은 크게 문제가 없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관악산까지는 종이 지갑에 공개키와 개인키가 모두 보이는 것으로 배포를 했는데, 그 계룡산 때부터 개인키를 가린 지갑을 배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세 번째 배포는 계룡산인데요. 지금 지갑을 보면 알겠지만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 작가님은 해외 지갑에 문제가 있다고 그 영상에서 말했지만, 이것도 지금 보듯이 문제가 있고요. 지금 개인키가 조금 보이는데 신뢰를 줘야 하는 오테버스 측에서 한 번도 아닌 반복적인 실수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큰 실수라 생각하고, 해외에서 이거를 처음 언급한 걸 보니 계룡산 지갑은 실수로 놓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줄을 중복해서 산 분들인데요. 대청봉 코인 영상에 따르면 한 사람이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매물 비용을 발생시켜 받는다면 2번 이상 받는 것도 어쩌면 타당한 방법이지만, 관리자 부족으로 내려가지 않고 눈속임만으로 2번 혹은 그 이상 받아 소유한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제한된 인원으로 통제하는 것이 어려운 게 사실이고 또 완벽한 운영을 바란 건 아니지만, 오 작가님이 몇 년을 공들이고 이것이 엄청난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하는데, 생태계 초기여서 혹은 뭐 당시에는 가격이 저렴했다, 뭐 또는 또 개수가 적었다, 그리고 또 소수만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뭐 괜찮다. 저는 이런 어떤 변명을 해도, 아니면 뭐 주장을 해도 납득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더리움 첫 번째 블록 이야기도 지금 하고 싶은데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계속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제주도 전에 서울 강남 강연에서 그 계룡산에서 나눠준 똑같은 100개짜리 지갑을 배포했고,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책과 강연 같은 경우 돈 받고 코인을 판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오 작가님과 홀더분들은 아니라고 답하겠지만, 판단은 당연히 판사가 하게 되겠죠.
유사수신인지에 대한 말도 있고, 또 뭐 오 작가님이 멤버십 비용으로 법률 검토를 한다고 하니 조금 더 지켜보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부터는 개수가 많아지고 계룡산에 있었던 일을 방지하고자 갑자기 구글 시트 명단, 등기부 초보, 사진 등을 받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여권 사진도 받더라고요. 저는 여기서부터 트래블 룰을 피하려는 목적이 부합하는지 궁금했는데, 오 작가님이 좋아하는 강팔구님이 오픈 채팅에서 익명성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암호화폐 자체와 멀티 아이덴티티 아이디어에도 익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 작가님은 강팔구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도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주장한 게 이미 개인정보가 네이버, 구글 등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 주는 게 어렵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언젠가 비슷한 말을 또 하겠지만, 저는 항상 개선하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이미 다 털렸으니까 상관없다 이런 태도는 너무 포기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또 구체적으로는 지금 안 다루겠으나, 제주도에서 장소 지정, 주차 문제, 시간 약속, 인증 과정뿐만 아니라 소수의 조장들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봤을 때 몇 년간 완벽하게 구상을 했다고 말한 것 치고는 너무 서투르고 저는 초보적으로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군지 여러분들도 알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10손가락 안에 드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 작가님 지인이 대기업 높은 직위이고 이걸 다 지켜보고 있다고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 작가님의 사업 구상이나 말에 설득이 될 확률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기업이 들어오면 무조건 성공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매몰 비용 이론을 기반으로 어떻게 배포하는 게 더 맞았는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이론은 왜 언급 안 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매몰 비용 중심으로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모빅 생태계의 중요한 이론 중 한 개는 당연코 매몰 비용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분배를 해야 트래블 룰을 완벽히 헤쳐갈 수 있고, 처음부터 규칙을 가능한 한 잘 만들어서 알바든 대규모 가족이든 뿌락치든 뭐든 사람과 도덕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그 사람이 비용을 썼느냐 안 썼느냐만 따져서 모빅을 받을 수 있어야 모빅 생태계 이론에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모두 비용이 다른 건 알고 있어요. 다 갖기는 어려우니까요. 만약에 걱정하는 것처럼 대량으로 배포를 받아서 가격이 하락하여 이 프로젝트가 망한다면 애초에 매몰 비용을 사람들이 크게 관여 안 한다는 말이 아닐까요? 악의를 또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매몰 비용 이론을 다 끼워 맞추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는 비트코인이 살아남을 것이라 예측하는 점에서 비트코인 옹호자라고 볼 수 있지만, 결코 이들은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채굴할 때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 캐시가 만약에 채굴 수익률이 더 높다면 잠시 비트코인 채굴을 접어두고 비트코인 캐시를 채굴하는 게 채굴자입니다. 그리고 채굴자들이 파산하는 일은 정말 드문 일이 아닙니다. 채굴자는 이익이 있으면 채굴을 해서 이득을 얻고,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채굴을 그만두는 것이지,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커밋먼트를 해서 채굴을 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 작가님과 여러분들이 커밋먼트라고 계속 말하는 것도 비용이라고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뭐 헌신자를 분별해서 모빅을 배포한 게 불특정 다수라고 주장하기에는 개인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했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오 작가님과 또 홀더분들은 유아 사망 단계라고 이해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오 작가님이 이 프로젝트가 관악산 가기 전에 연역적인 생각으로 또는 관악산 이후에 확신을 했다면 모빅 생태계 이론과 1달러라는 위상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1달러를 넘었고 이제 유의미한 가격을 가졌다, 그런 가격부터는 커밋먼트보다는 구독자들을 사업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룰을 짜는 게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했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애초에 건강한이라는 단어는 주관적인 단어고, 또 채굴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모빅 가격, 뭐 채굴 비용, 경제학적 한계 비용, 뭐 경쟁 시스템,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지금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